안녕하세요. 저는 9년간 중소기업을 다니다 해고당한 40대 초반의 평범한 아저씨입니다. 40대 초반 해고 6개월 차 현실을 담은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받을지 몰랐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 넋두리 얘기를 담아봤는데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시청해주시고 걱정과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셔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려 하나하나 답글은 달지 못했지만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인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해주신 얘기를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년 된 회사에서 제가 해고되기까지의 흐름 속에서 시그널이라고 느꼈던 순간들을 조심스럽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해고당하기까지 3년 정도의 긴 시간 동안 여러 가지 큰 이슈들이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해고당하는데 그런 이슈들이 저의 해고 시그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팀원들의 권고사직이었습니다. 제가 있던 팀은 팀장인 저를 포함해서 총 6명의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3년 전 회사의 매출이 줄어들고 직원들의 연봉 인상이 적게 이루어지면서 다들 그렇듯 젊은 직원들의 이직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팀에서도 팀원 중 한 명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만둔 직원들의 자리에는 사람을 채우진 않았습니다. 회사의 매출이 떨어져 채울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 후 임원분들이 저를 호출했습니다. 팀원들이 어떤 업무를 진행하는지 상세하게 적어서 보고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업무를 상세하게 적어서 보고를 드렸고 임원분들을 저를 다시 호출하셔서 업무의 중요도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야 될 업무와 앞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들을 구분하기 시작했고 결론은 인원 축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에게 축소에 대한 의견 그리고 권고사직을 해야 되는 직원을 생각해보라고 하셨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권고사직의 대상자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임원분들과 꽤 긴 시간 동안 얘기를 나눴고 결론은 빠른 시일 내에 2명의 인원을 권고사직 안내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회사에 인사 담당자가 없어서 팀장인 제가 팀원들을 직접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을 불러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뽑은 직원들이었고 같이 좋은 추억들을 쌓고 열심히 일하는 동료였기에 제 입으로 권고사직을 얘기하는 게 엄청난 스트레스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면 이 일이 제가 해고를 당하게 된 첫 번째 시그널이자 가장 큰 시그널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이때부터 저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다른 스텝을 천천히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조차 못했다는 거에 지금에 와서 아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회사도 저도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올라가는 게 있으면 내려가는 게 있고 내려가는 게 있으면 올라가는 게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고 다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계속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위에서는 전 직원들에게 야근을 원했고 저 또한 모든 개인 생활을 포기하다시피 야근을 했습니다. 물론 야근을 하는 직원과 안 하는 직원들이 나눠졌습니다. 이렇게 재작년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원형 탈모 비슷한 걸 겪었던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고 업무 외의 것들에 대해서까지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밝고 항상 즐거움으로 지냈던 제가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한 게 이때쯤이었을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사람들과 대화하는 걸 좋아하고 웃는 것도 좋아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말을 아끼기 시작하고 얼굴에서 미소도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하루하루 즐겁게 다니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도 중소기업이긴 하지만 정말 작은 회사에서 회사가 커가는 모습을 보았고 그렇게 만들어가기까지 저 또한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무슨 소용입니까? 제게 아니었던걸요. 회사는 회사고 나는 나구나라는 생각으로 다녔어야 되는데 9년을 다니면서 제 인생의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저만 바보 같았을 뿐이지요.
재작년 연말에도 회사의 성적은 좋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연말이 지나고 또 그만두는 직원들이 생겼습니다. 그때 저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임원분들이 저를 불러서 팀에 이동을 하는 게 어떻냐는 의견을 물어보셨습니다. 사실은 그때도 다른 팀의 이동은 이미 위에서 결정은 나 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의 말은 다른 팀의 일을 배워보는 게 어떻냐는 제안이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지시였습니다. 기존 팀의 업무를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팀의 일을 배우고 당분간 양립하는 쪽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렇게 저는 직책만 기존 팀장을 유지한 채 자리를 옮겨 다른 팀의 팀원, 막내가 되었습니다. 이때도 사실은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업무를 배울 수 있고 저의 앞으로의 커리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때도 위기의식을 느꼈어야 하는데 설마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커리어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야 되는 팀의 파트장과 팀원들의 자리가 공석이었고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긴 했습니다. 사실 이때도 저를 해고시킬 마음을 먹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해고당한 지금에 와서 드네요. 이게 해고의 두 번째 시그널이 아니었나 합니다. 그렇게 작년 1년 동안 다른 팀에서 막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업무를 차근차근 배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회사에서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기본 퇴근 시간은 아침 9시에서 저녁 10시가 되어버렸습니다. 남들보다 모르는 만큼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날 때쯤 그런 소리가 들리더군요. 제가 있던 팀의 팀장 자리를 뽑는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소문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젠 팀장이 아닌 팀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채용 공고에 팀장을 뽑고 있었습니다. 그때 큰 충격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한마디 해주실 줄 알았는데 아무런 말 없이 그렇게 되어버렸더군요. 한순간에 저는 회사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막내가 되었습니다. 팀장을 못해서 억울하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제가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고 다시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서 상반기 만에 다시 파트장이 되었습니다. 파트장이 되는 순간에도 원래 있던 팀의 업무를 다 놓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새로운 팀에서 막내에서 파트장이 되면서 많은 일이 있었는데 제일 오래되고 회사를 총괄하는 분께서 그만두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총괄하는 분이 새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회사에 사내 정치 이런 게 크게 없었는데 갑자기 사내 정치가 생겼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 본인의 말을 잘 들을 사람을 골라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개개인별로 면담을 하게 되었지만 저는 면담의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임원분들의 얘기도 있었을 거고 아마 저는 이미 제외 대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회사의 분위기는 갑자기 많이 변해갔습니다. 말 잘 듣는 사람과 안 듣는 사람, 야근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으로 나눠지게 되었고 저는 그래도 야근을 하면서 열심히 했었던 것 같습니다. 팀장이 아니게 되면서 임원분들과 멀어졌습니다. 팀장일 때는 임원분들께 다이렉트로 보고도 하고 월에 한두 번씩 식사 자리도 있고 간단한 대화라도 나눴는데 팀을 옮겨 막내 생활을 하면서 임원분들과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할 시간도 없었고 그런 자리 또한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른 직원들과 똑같은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른 팀에서, 아니 이젠 제가 속한 팀에서 1년을 보냈습니다. 파트장이 되어서도 새로운 총괄자분이 오시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하는 업무를 어필할 수도 없고 그 누구도 제가 하는 업무를 어필해 주지도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더군요. 이미 새로운 총괄자 분에게는 이미 눈밖에 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 연말이 되어서도 역시나 회사의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연봉은 모두 동결이었습니다. 하지만 팀장급들은 약간의 삭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들 표정이 안 좋더군요. 저도 개인적으로 불려가서 연봉 통보를 받았습니다. 약간의 삭감은 감안하고 있었습니다.
어려움은 어쩔 수 없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삭감이었습니다. 제가 표정 관리를 못했습니다. 분명히 저의 잘못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임원분들과 한 달에도 여러 번씩 많은 자리들이 있었는데 팀장이 아니고 나서부터는 1년 만에 임원분들과 처음 독대하는 자리긴 했습니다. 삭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동안 약간의 섭섭했던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진심으로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저는 허심탄회하게 잘 얘기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삭감에 대한 부분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가장 결정적인 큰 해고의 시그널이 될 줄 몰랐습니다. 며칠 뒤에 절 부르셔서 여기까지만 하자고 짧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약 3년간 큰 해고 시그널들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알아차리지 못하기보다는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넘겼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안정감을 원하는 저의 성격의 한 부분이기도 하지요. 누굴 탓하겠습니까? 이 모든 게 다 저의 탓인걸요. 더 독하게 이기적으로 저만 생각하고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했어야 하는데 회사에 대한 애정도가 너무 컸었던 탓이 아니었나 합니다. 이제는 정말 새로운 일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기존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무슨 일이 나에게 맞을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생각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안정감이 안 생기는 건 심리적으로 힘이 든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아무 생각을 하지 않아도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고 있는 지금 제 모습을 보며 명상도 해보고 걷기도 해보고 하지만 이미 위축돼 버린 제 마음이 나아지질 않는 것 같네요. 이 또한 이겨내야겠지요. 하루하루 감사하고 행복한 일부터 떠올려 보려고 합니다. 다친 마음을 다시 일으키는데 시간을 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을 처음부터 끝부분까지 시청을 해주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될지 끝까지 영상을 봐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채널은 그냥 중년의 기록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서는 특별한 성공담도 화려한 역전극도 없습니다. 직장에서 해고당한 40대 초반의 아저씨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